선거운동 둘째 날, 후보들은 나란히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을 방문했습니다. 장소가 장소다 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언급됐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이 출생한 곳인데 민주당 시장이 한 번 된 일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딴 것도 써보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안동의 아들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충직한 일꾼 한 명 잘 뽑으면 천지가 개벽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라고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번엔 좀 다른 선택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울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씀대로 제가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반면 이준석 후보는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경북대 학생들과 학식을 먹었습니다. 백브리핑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거냐, 이준석 후보에게 주는 표는 사표 아니냐, 다소 도발적인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준석은 1등 할지 3등 할지 모릅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확실한 2등입니다. 1등 할 수 있는 후보에다가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2등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딱 3주. 보수 표심을 가져오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선거 유세가 지금도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TK 또 PK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몇 가지 방송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그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면은 추측성 보도가 양산되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내일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태고요. 내일 나오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흘러갈지 또 저 의견서가 과연 많은 시청자들이나 혹은 소식을 접하는 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일단 관련 속보가 방송 전에 들어와서 정리해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선거 유세 얘기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이고요. 3명의 유력 주자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동시에 TK로 향했는데요. 동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구미에서 대구, 대구에서 포항, 포항에서 울산을 찍고 돌아오는 유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울산 거쳐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 상의하고 짜진 않았을 거고요. 공교롭게도 한날에 이렇게 모였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각자 또 연고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TK 하면 또 보수의 소위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텃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인데 세 후보 모두 이 TK 지역 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포항, 울산까지 해서 표를 꼭 얻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사실 지난 대선에서 0.73% 너무 뼈아픈 패배였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TK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한 21%, 경북에서는 23% 이렇게 얻었는데 30%를 목표로 또 PK 지역에서는 40%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과거에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적으로 도약할 때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했던 곳이잖아요. 예. 구미, 대구, 포항, 울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민주주의를 회복해보자, 통합해보자, 이런 기치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공약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 유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보니까 동성로에 굉장히 사람 많이 모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구가 디비지고 있습니다. 디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의 후보가 이야기도 했는데 과거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고 특히 저렇게 많은 유권자가 모이고 또 무엇보다 선거운동하는 운동원들이 신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이 모인 또 유권자들 보면서 더 고무될 수 있고 더 힘이 나서 뭉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 유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메이가 남이가 라는 피켓도 보였습니다. 제메이가는 제명이가를 이제 TK 사투리로 하면 제메이가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도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계획을 짰네요. 이번 어느 한 지역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인구 분포를 살펴보니까 TK 대구 경북 인구가 498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전체 호남 인구가 491만 명이니까 전체 호남 인구보다 TK의 인구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에 치러진 대선에서의 또 득표율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21%대 득표율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73%포인트라는 박빙의 승부에서 본인이 왜 졌는가 많은 반성을 했겠죠. 지난 3년간 어느 지역에서 표를 더 많이 받으면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전략적으로 TK 지역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실 TK의 적자죠. 본인이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고향도 경북 영주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그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려야 하는 곳이 예. TK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보다 사실 출발선에 늦게 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2박 2일의 일정으로 이번에 TK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해 봅니다. 영주가 아니고 영천 출신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김영남 의원님. 자당 후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적으신 거 아닌가요? 예. 예. 농담이었습니다.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른바 본진,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호남은 튼튼하다고 보고 상대 진영이 좀 더 강한 지역, 그러니까 TK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본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K에서의 지지세를 좀 공고히 한 다음에 세력을 뻗쳐나가야 되는 수순이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른바 젊은 보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TK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진 선거전에서의 본인의 득표율에 크게 상관이 있을 거라 아마 오늘은 대구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예. 자, 대구 경북 지역과 인연이 상당히 깊은 또 그쪽 고향인 후보들이 둘이 있고 이준석 후보도 부모님이 다 대구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별로 어떤 인연인지 스스로 말하고 있는 점, 오늘 유세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지난 이틀 전의 유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경북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경북 안동의 물을 먹고 풀과 쌀을 먹고 자랐는데 이 동네에서 20%도 지지를 못 받을까?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구에서 경북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책가방 들고 정말 배고픈 채 공부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민주당에 나온 사람도
경북 안동 사람이었는데 저는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사실 대구에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와서 몇십 년대 대구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보고 있지만 최근 한 10년 정도는 대구의 침체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문화가 어땠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지역 유세를 다니다 보면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할 때 유권자들의 반응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지역에 어떤 연고가 있으면 보다 친숙하게 다가서고 사실은 오늘 세 후보 물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정말 고향인 지역이고 이준석 후보는 부모님 고향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찾다 없으면 그 전에 박기택 국회의장님이 제 기억에 양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궐선거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데 양산하고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부인하고 데이트를 양산에 왔었다. 뭐 그런 주장도 할 정도니까요. 예. 어떻게든 인연 연고를 찾아내야죠. 예, 그렇군요. 양산에서 데이트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양산과 인연이 있고 거기서 출마를 하겠다. 출마한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자, 이 시각에도 영남권에 집중 유세 중인 후보들이고요. 이 시각 후보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4시 반 포항시청 광장 유세 후에 울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저녁 7시부터는 울산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후보별로 대구 경북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어린 시절의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재명 후보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이죠. 이 지역에서 물과 쌀을 먹고 자랐다. 김문수 후보도 학창 시절의 졸업 사진으로 보이네요. 고향 경북 영천임을 강조하고 공부하던 때의 배고픔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어린 시절이네요. 사진이 부모님 대구 출신이다. 본적지가 대구 중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냐, 김정희 의원님? 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거는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역 참배한 것, 그리고 또 박태준 그 명예회장 묘소까지를 참배하고 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청계광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좌도 우도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하면서 공과 과가 있다는 것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또 잘했던 부분들은 흡수해서 또 벤치마킹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통합 그리고 오직 대한민국만을 생각하면서 중도 보수, 우린 중도 보수다.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어떤 정책과 노선을 걷겠다라고 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예. 특히 이제 대구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좀 더 소구력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 제작진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2009년 발언을 찾아냈습니다. 군 법무관 시절이던 1963년에 부인과 첫 데이트를 한 곳이 경남 양산의 내원사 계곡이었다. 그때가 10월이었다라는 인연을 강조를 했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2009년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1963년도 데이트를 언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한 예. 45년 전 그 어떤 연고를 찾아내신 거죠. 예. 근데 그 얘기 하니까요. 고민정 의원도 광진구에 출마하면서 그 지역 다니는 721번 버스를 자주 타고 다녔다. 예. 이렇게 해서 광진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이 정치인들은 사실 출마하는 지역의 그 명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 앵커님 말씀 물어보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어떤 연고로 그 지역 유권자에게 소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뭐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런 유권자들이 있어요.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무슨 관계가 있어? 이를테면 마포면. 그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거의 뭐 맛집을 자주 왔습니다랄지 예. 사돈네 팔촌의 어떤 인연까지를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드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연이 있다고 하면 아 그래? 라고 한번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 지역 어떤 출마의 당위성을 부여받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고민정 의원 발언도 저희 제작진이 보내왔는데요. 광진구를 지나는 721번 노선버스를 자주 탔다라는 점 정확하게 또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예. 자, 이번엔 김문수 후보의 일정 보겠습니다. 4시 20분에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마치고 5시 30분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선거 때 빠지지 않아요. 오늘 TK에서 PK로 이어지는 이 일정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뭐 김영남 의원은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엔 지금 출발선에 늦게 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여러 실무적인 준비도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미 앞서 나가 있는 이재명 후보를 빨리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의 중심에는 역시 우리 본진을 강화하지 않고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인구 좀 말씀드렸었는데 6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PK 지역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선 당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 특히 부산이나 경남 산업 지역 중심으로는 우리 당에 대한 지지 강도가 과거보다 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일정도 정리를 해보죠. 대구입니다. 대구에 쭉 있고요. 4시에 칠성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저녁 7시에 228 기념중앙공원에 갑니다. 자, 그리고 학식 먹자라고 젊은 층 표심을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경북대에서 학생들 만나서 점심 식사로 학교 학생 식당이죠. 같이 점심을 먹었고 내가 대구 미래를 책임질 후보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흘러간 물이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을 조장한다. 라고 대구 경북대 학식 먹자 행사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해달라라고 젊은 층에게 내가 미래 세력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행보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는 가장 연령이 젊은 후보죠. 뭐 우리 헌법에는 만 40세 이상 돼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막 만 40세가 됐으니까 더 이상 젊은 후보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층에서도 청년층에게 그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장점이자 약점일 수 있는 게 이게 젊은 층에서도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 지지율이 아주 극적으로 반대로 나오는 성향이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취약점이었던 여성층에서 얼마나 득표를 할 수 있느냐, 득표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분열 조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본인이야말로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쭉 젠더 문제랄지 이런 걸로 갈라치기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동탄 총선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거기가 유권자 평균 연령이 이제 가장 젊은 곳이라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그 후보 바꿔치기 내홍 때문에 상당히 보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당원들도 뭐 며칠 사이에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